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황당한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셨는데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 그 집을 팔자고 하시자 며느리의 반응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새로 입주한 고급 아파트. 바닥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가전제품 박스들이 쌓여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을 걸기 위한 못이 덜 박혀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봅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희생의 결과가 이 공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엄마를 좀 책임져야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내리며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 같아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등기부 등본을 꺼냅니다. 이름은 아들의 단독 명의.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너희 편하겠지 싶어서.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건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이제 우리 거죠.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받습니다. 손녀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조용히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같이 살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월세로 작은 데 구했어. 여긴 너희 집이니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 눈빛은 감사가 아닌 계산입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 그녀는 직접 만든 반찬을 꺼내며 말합니다. 이 집 엄마가 산 거니까 엄마도 자주 와도 되지? 며느리는 젓가락을 멈추고 말합니다. 물론이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오실 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은 환영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은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근데 요즘 회사도 힘들고 노후 자금은 좀 더 버텨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닌 회피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고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이어폰을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 집 누구 겁니까?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작은 원룸의 창문 틈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그녀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묵은 김치를 꺼내 밥 위에 올렸습니다. 냉장고는 반쯤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12만 원. 연금은 다음 달까지 없고 병원비는 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면 다음 달은 못 버티겠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집, 그 집을 팔고 일부를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엄마야. 그 집 팔자. 엄마가 좀 써야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산 집이잖니. 지금 엄마가 돈이 없어. 팔고 너희는 좀 작은 데로 가면 되지 않겠니?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집은 저희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그걸 왜 다시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긴 했지만 엄마 이름으로 안 한 건 그냥 너희 편하라고. 그럼 어머니는 증여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도 저희 거예요.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 정말 자기 것이 아닌 걸까? 그날 저녁 그녀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아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윤호야,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집 팔자. 엄마가 좀 써야 해.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죄책감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피였습니다. 세진이랑 얘기해 볼게. 근데 지금은 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내가 다시 가져올 거야. 비 오는 날의 습기가 아직 남아있던 다음 날, 그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엔 등기부 등본, 송금 내역,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내가 산 건데 왜 내 이름은 없을까? 그녀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작은 사무실 안 책상 너머로 앉은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 제가 아들에게 사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집을 팔자고 하니까 며느리가 자기 거라고 하네요.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증여로 보이네요. 등기 명의가 아드님 단독이고 계약서에도 어르신 이름은 없어요. 그녀는 당황했다. 제가 돈을 다 냈는데요. 송금도 제 계좌에서 했고 계약할 때도 제가 같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송금 내역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이체 내역은 분명 어르신 계좌에서 나간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서명은 아드님 단독이고 등기 명의도 아드님이니까 법적으로는 아드님 소유로 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제가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부당한 증여 취소 소송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집 다시 가져오고 싶어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송금 내역, 계약서, 그리고 아들이 보낸 문자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집은 내가 사줬지만 명의는 내 걸로 해. 세진이랑 얘기했는데 그게 편할 것 같아. 나중에 엄마가 필요하면 말해. 그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프린트해서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들을 다시 찾아갔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아들은 문을 열며 놀란 얼굴로 말했다. 엄마, 또 왜? 그녀는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거 내가 보낸 문자야. 그리고 이건 내가 돈 보냈네요. 이 집 엄마가 산 거야. 아들은 당황한 듯 서류를 넘겼다. 그 순간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 법적으로는 내 거라며. 근데 이 문자랑 송금 내역 보면 그 말 다시 할 수 있겠니? 며느리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었다. 이건 그냥 가족 간의 대화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법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 집 서류로 다시 가져올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류철을 품에 안고 누운 채 아들의 문자 한 줄을 반복해서 읽었다. 나중에 엄마가 필요하면 말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문장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들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그가 동료들과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윤호야, 엄마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집 말이야. 엄마가 산 거잖니. 근데 왜 내 명의로만 했니?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진이랑 얘기했었어.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명의는 우리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그건 너희 둘이서 결정한 거였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거래의 대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진아, 엄마야. 그 집 말인데 너희가 명예 바꾸자고 했을 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집 저희가 대출도 안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는 당연히 우리 쪽으로 해야 했죠.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럼 엄마는 그냥 돈만 낸 사람이었니?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걸 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서류철을 꺼내 다시 펼쳤다. 그 안엔 아들이 보낸 문자, 송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 사본.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어. 이건 배신이었지. 그녀는 그날 밤 법률 상담소에 다시 연락했다. 그 집 되찾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예요. 비 오는 날이 며칠째 이어졌다. 그녀는 작은 원룸 책상 위에 서류철을 펼쳐놓고 볼펜으로 하나하나 표시를 해가며 정리하고 있었다. 법률 상담소에서 받은 안내문, 증여 취소 소송 절차,
그리고 아들이 보낸 문자 사본까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싸움이 아니야. 그냥 내 몫을 되찾는 거야. 그날 오후 그녀는 법원 민원실을 찾았다. 접수 창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 집 제가 샀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없어요. 돌려받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여 취소 사유가 정당하신지 검토해 보셔야겠네요. 소송 접수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녀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소송까지는 좀 너무하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직접 찾아갔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소송 접수했어. 이제 법대로 하자.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가족끼리 이게 뭡니까? 그녀는 웃었다. 가족? 가족이면 엄마가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 순간 아들이 거실에서 나왔다. 엄마, 제발. 이건 너무해.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알잖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웠으면 왜 침묵했니? 왜 내 아내가 그런 말 할 때 넌 한마디도 안 했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엄마는 너희 엄마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그녀는 돌아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소송 접수 후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전화는 뜸했고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법률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를 되새겼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손녀가 서 있었다. 교복 차림에 눈가가 붉었다. 할머니 저예요. 엄마 몰래 왔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손녀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방 안 손녀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머니, 그 집 진짜 할머니가 사준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안아.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샀어. 근데 엄마는 그걸 자기 거라고 하더라. 손녀는 눈을 떨구며 말했다. 저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늙은이가 왜 자꾸 집 얘기하냐고. 그녀는 말없이 손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교에서 법률 동아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증거 정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다. 지안아, 너 괜찮겠니? 엄마가 알면. 손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틀렸어요. 아빠도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눈물이 고였다. 지안아 고맙다. 할머니, 너한테 미안했는데. 손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할머니가 보낸 문자, 송금 내역,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한테 보낸 음성 메시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엔 아들에게 보낸 음성이 남아 있었다. 윤호야, 엄마야. 그 집 엄마가 산 거야. 엄마가 좀 써야 해. 너무 힘들어.
손녀는 그 음성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증거예요. 할머니가 분명히 요청하셨고 아빠는 무시했어요. 그녀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안아, 너는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방 안 손녀와 함께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는 느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하얀 벽, 나무 벤치, 그리고 앞쪽 재판장의 단상.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 서류철을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그 옆엔 손녀가 앉아 있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등을 꼭 잡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의 발소리만이 법정 안에 울렸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섰다. 소송의 제목은 부당증여 취소 청구.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이 집을 제 돈으로 샀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키우며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피고 측 입장 말씀해 주시죠. 며느리가 먼저 일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 집을 어머니께서 기꺼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명예 이전을 원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그 뜻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는 말씀은 최근에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손녀가 정리해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제가 보낸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들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엄마가 필요하면 말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조건부였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넘겼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족이면 왜 날 내쫓았니? 왜 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넌 한마디도 안 했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야. 재판장은 조용히 정리를 마치며 말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추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며느리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다. 끝까지 가보시겠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진짜 끝까지 가보죠. 그녀는 멈춰서며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 집, 누구 건지 법이 말해줄 테니까. 법정 안은 다시 조용했다. 마지막 기일.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손에 서류철을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그 옆엔 손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섰다. 잠시 후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구매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측의 명예 이전은 부당한 증여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은 되찾았다는 뜻이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손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며느리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정말 가족한테 하실 일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아들은 말없이 그녀 앞에 섰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늦었지만 내가 말했으니 그걸로 됐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그 집에 들어섰다. 낯설고도 익숙한 공간. 거실엔 아직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엔 그녀가 만든 반찬이 놓여 있었다.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안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집 누구 겁니까? 이제 답을 받았습니다.